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김성보라고 합니다. 우선 이 토론회를 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우선은 현재 학교폭력의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제 당장에 저희 주변만 봐도 옛날처럼 뭐 싸우거나 뭐 그런 친구들보다는 말싸움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패널 분들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현우 전교 회장 나와 있고요. 이재규 안전자치부장, 유진호 공보부장, 윤태성 사업기획부장, 설재익 소통과장, 김민수 홍보과장 나와 있습니다. 토론은 우선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이제 언어 폭력의 실태, 그리고 물리적 폭력의 실태에 대해 우선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그 다음에 방안에 따른 예상 편성 계획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 사이버 폭력 실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홍보부장 유진호입니다. 솔직히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우리 학교 내에서 솔직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뭐 개개인의 뭐 톡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본 거라면은 이제 커뮤니티 중에서 그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거기에 갤러리 중에 천안중앙고 마이너 갤러리라고 거기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실상 거의 익명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좀 이제 좀 부적절한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가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굳이 꼽자면은 문제가 아닐까.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사실 거의 익명에 가까운지라 이게 뭐 작정하고 진짜 사이버 수사대에 넘기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진호님 분께서 지금 DC 인사이드 천안중앙고 갤러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친구 대 친구, 그러니까 학생 대 학생 간의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나요? 누구를 저격한다든지. 제가 살짝 본 바로는 학생 대 학생이라기보다는 학생 대 이제 선생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그 적발된 사례는 제가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걸로는 뭐 사이버 폭력이든 뭐 어떻게 되든 약간 이제 학생 대 학생이라기보다는 학생과 선생 간의 그런 것들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 우선은 본 바로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학생 대 학생이 아니면 학생 대 교사라는 건데, 그게 지금 학교 사이버 폭력이긴 한데 선생님들도 그걸 아시는 분은 소수일 테고, 그렇다면 그거를 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 피해자가 없는 그 사이버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뭐 학교 학생과 학생 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뭐 익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자유로운 생각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익명이라는 거에 그늘 숨어가지고 좀 이제 도를 넘은 듯한 그런 발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혹시 여기 있으신 패널분들 중에서 학생 대 학생 간의 이제 사이버 폭력 사례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을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 학생 대 학생의 사이버 폭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상 학생 대 학생의 사이버 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만큼 대부분의 사람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 당사자 둘,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그 둘만이 알 뿐 나머지 이해 사람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버 폭력이 있냐 없냐는 알기가 힘들기에 사이버 폭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전교 학생 부회장분들이라든지 학교 학생회장분들께서 혹시 이제 들어온 소식들 중에서 혹시 학생과 학생 간의 사이버 폭력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사이버 폭력 실태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해본 것 같으니까 이제 청경수 학생의 담당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사이버 폭력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우리 학교가 어떤 이제 처벌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부에서 재직 중인 교사 청경수라고 합니다. 지금 유진호 학생께서 그 학생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우리 학교 현재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조사된 게 있느냐, 알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학생들은 이 사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비밀 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사도 매우 정확히 말씀드리면 2명만 알고 있습니다. 저랑 그 다음에 학생 부장선생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으나 개략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 1학기 됐고 2학기 됐는데 1학기 때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사항 중 사이버 폭력은 한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가 돼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학교폭력 사안 중 사이버 폭력이 100%입니다. 몇 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2건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2건을 보면 3건이냐?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했죠? 거기에 함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은 왜 그러냐면 1학기 때에 비해서 2학기 때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 학년이 같이 등교하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1학기 때 있어야 할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2학기 때 나타나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2학기 때 건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은 학교폭력의 추세가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폭력이 100%라는 것은 대부분 사이버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SNS가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SNS 상황에서 비공개로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남을 헐뜯어요. 아까 부적절한 표현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럼 부적절한 표현은 어느 정도의 표현인가? 그냥 욕하는 거예요. 특히 패드립은 기본이고요. 아주 상스러운 욕까지 성 관련된 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남한자는 남자들끼리만 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만 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학교 안에서만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라는 특성 때문에
경기도의 모 학교, 천안의 모 학교, 심지어는 제가 기억하는 8개 학교가 한꺼번에 공동학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8개 학교가 한꺼번에 공동학폭을 한 적도 2건 이상 있습니다. 이만큼 사이버 폭력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100% 뭡니까? 심의의결견, 즉 교육지원청으로 이 사안 올라가서 거기서 심의의결을 받고 조치사항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 조치는 어디까지 받았느냐? 강제 전학까지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최전은 거의 대부분 사회봉사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우리 학교 학생이 사이버 폭력에 신고를 당해서,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서 현재 심의 의결, 즉 교육정청으로 그 안이 송부될 상황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났어요. 심의 의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니까 결과는 안 났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지켜봤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접적인 것만 해도 불구하고 걸면 다 걸립니다. 이게 현재 사이버 폭력의 추세예요.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SNS 상에서 사이버 폭력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은 뭐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는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버 폭력 사례 중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이제 대충 어떤 것 때문에 좀 어떤 서로 대화가 오간 정도만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네. 보통 사이버 폭력, 즉 아까 SNS상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은요 비공개로 친구들끼리 누구를 험담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구리 깐다고 하더라고요. 험담을 하는데 그게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는 공개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공개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내가 친한 친구한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내가 아는 친구의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캡처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뿌려버려요. 그럼 비공개지만 공개된 거죠. 싸그리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 그리고 해킹도 당합니다. 제3의 인물,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비공개인데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해킹 당해가지고 자기 비공개 계정이 싹 털려가지고 그냥 다 공개돼 버리는, 실질적으로 공개가 돼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제3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관련된 모든 것은 공개됐기 때문에 다 처벌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이버 폭력 실태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은 언어 폭력 실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단 일상 대화 속에서도 좀 많이 사용이 되는 폭력 방식인지라 좀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떨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느끼는 언어 폭력의 문제는 일단 애들끼리 이제 남고니까 서로 다 친하니까 욕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는 이거를 쌤들 앞에서도 가감없이 그냥 막 한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좀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언어폭력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말장난하면서 놀리거나 욕하는 것도 언어폭력에 넣는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누군가를 비방을 하거나 욕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언어폭력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기준은 그 언어 말을 들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안 좋아지면 그게 폭력 아닐까요? 손. 네, 그럼 저기 이제 질문을 좀 그 언어폭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언어폭력 기준이라는 이제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 보면 또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는 아무 말도 아닌데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좀 억지로 그렇게 어떤 사람을 좀 어떤 목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자기 상처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보편적인 그런 딱 그걸 잡아도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조금 더 해도 괜찮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덜 해도 상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기준을 딱히 잡는다기보다는 그 언어 폭력 기준을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이게 딱 기준이다라거나 아니면 기준은 무조건 상대적인 거다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보다는 조금 언어 폭력이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 그런 말이 오히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편한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됐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언어 폭력도 사이버 폭력하고 비슷하게 느끼는 이제 학생과 학생 간의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저희 반이어서 저희 반이 이제 조금 이제 원래 조금 문제 있는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제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데 이제 할 말 안 할 말을 좀 이제 거르지 않고 이제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꽤 많은 그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뭐 이런 걸로 인해 불편함 느꼈다든지 이런 게 많이 들려온다고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유진우 씨의 말은 지금 학생 대 학생이 아닌 학생 대 교사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들 뒷담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시는 거군요. 일단 뒷담이라고 하기에도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뒷담이라면은 아예 그냥 그게 공개되지 않은 한정에서 뭐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그건 뒷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뒷담이고 그걸 뭐 뒷담을 실제로 뭐 제보한다든지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업이 행해지는 시간 도중 또는 이제 뭐 공개된 한정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뒷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이 시행되는 도중에도 한다고요? 합니다. 저희 반에서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그런 경우가 있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은 이제 시험이었죠. 시험 기간 이제 자습 시간 있지 않습니까? 자습 시간에 감독하는 선생님들 상대로 이제 일부 학생들의 부적절한 그런 게 돼가지고 이제 좀 선생님이 불편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비아냥거리는 정도냐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하는 그런 정도인가 이거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험담과는 조금 장르가 다릅니다. 험담은 그냥 이제 뒷자리에서 이제 뭐 선생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그 정도라면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이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언행들을 좀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얘는 안 들어도 됩니다. 일단은 그 좀 토론의 주제가 좀 많이 벗어나는 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교권 관련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교권 관련 사항은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과 학생 간의 언어 폭력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우선 말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언어 폭력이라는 게 만약에 물리적 폭력이라면 충분히 맥락이 있을 거고, 갑자기 때리는 그런 일은 딱히 없지 않습니까?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언어 폭력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물리적 폭력은 맥락도 있고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말릴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물리적 폭력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오다 보고 그걸 듣게 되면 폭력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막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해도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언어 폭력 원인이라면은 어쩌면 사이버 폭력보다도 좀 이제 그게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이버 폭력보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폭력이라는 건 결국 SNS상에서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SNS상에서는 이제 어떤 내가 좀 이제 글 쓰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여러 번의 검수를 거칠 수가 있는데, 언어 폭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말 한마디 뱉으면은 그거는 이게 그냥 뱉어진 거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걸로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말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언이 이제 그 오해를 사게 되고, 그 오해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그런 형식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해지면서 이제 나중에 추후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언어 폭력이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자. 이제 다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가장 많이 느낀 언어 폭력은 이제 사이버 폭력도 이제 남들 뒤에서 몰래 까는 거잖아요. 언어 폭력도 제가 느낀 거는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제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저한테 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제 얘를 좀 까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이제 물론 그런 거를 이제 까는 걸 들어도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는 있지만 입이 가벼워서 얘기를 해서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현황을 문제를 많이 방안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문제긴 한데, 이 해결책이라는 게 상당히 좀 한정적이네. 결국에는 그게 보면은 아까 전에 이재규 학생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언어폭력은 나쁜 거다, 언어폭력 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할 사람들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 폭력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는 게 사실은 이 근원을 뿌리 뽑는다는 거는 이 솔직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언어 폭력 사례가 학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도 기준을 얘기했는데 많이 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상엽 씨 말대로. 우선은 언어폭력하고 사이버폭력하고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고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태는 사이버로 나타나냐, 언어폭력이 사이버로 나타나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나타나냐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버 폭력은 그냥 사이버 안에서 욕하고 그걸로 인해서 징계받고 처리받고 하는 걸로 끝나요. 전체적인 절차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언어 폭력을 가하면 요거가 바로 뭘로 이어지냐면 신체적 물리적 폭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언어 폭력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적 폭력은 거의 일어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언어 폭력으로 가다가 물리적 폭력으로 갈 때쯤 탁 때립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신체적 폭력 가면은 바로 뭘로 가냐면은 최대 그냥 퇴학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안 가는데 간혹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 경우가 있었고, 지금 치료비가 장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빨이 나가고 뭐 코뼈 날아가고 안아골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막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1, 2, 3 펀치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어폭력이 어디부터 언어폭력이고 어디 언어폭력이 아니냐? 학생부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냐면요. 이게 되게 상대적인, 절대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언어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즉 학생부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시발점은 신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신고대장을 적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사가 일어납니다. 즉 누구는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래요. 저 장난으로 한 것뿐인데 다 장난이랍니다. 그런데 피해자는요. 장난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준이 달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폭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피해자 우선주의입니다. 이게 뭐가 똑같냐면요. 성희롱, 성폭력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쓸데없이 과하게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사용할 눈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요. A군과 B군이 있습니다. 둘은 되게 친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또 같은 반이었어요. 서로 장난도 막 칩니다. 심한 장난도 곧잘 하고요. 그러나 어느 날 A군이 B군한테 똑같이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B군이 그날 상황이 안 좋았었나 봐요. 왠진 모르겠지만. 그게 거슬린 겁니다. 그래서 싫은 표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평소답지 않으니까 A군이 좀 짜증이 났겠지? 그러니까는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도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물리적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어폭력의 기준이라는 것이요,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보던 것처럼 그 상황을 잘 살피셔야 돼요. 친구들끼리니까는 막말할 수 있잖아요.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상황이 필요해요. 상황이. 그런데 그런 상황은 폭력으로 신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하고 나하고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될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언어 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기준이에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네. 언어폭력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효과가 진짜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언어폭력의 처분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하나의 요소가 언어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을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세부 카테고리로는 사이버가 있고요, 언어가 있고요, 물리적 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폭력이 시발이 돼서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금방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어떠한 조치까지 내려왔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 폭력이 왔을 때 사안 조사를 합니다. 사안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올려서 교육지원청에서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러한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 소견을 발표를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심의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언어폭력으로 신고가 돼서 심의 의결이 되면 거의 조치는 3호 이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3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학교폭력 관련돼서 조치가 있는데요. 조치가 총 9단계가 있어요. 9단계가. 1, 2, 3호는요. 매우 경합니다.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부에 안 올라가요. 그런데 4호부터는요. 올라가요. 4호부터는 9단계가 6단계. 4, 5, 4, 5, 6, 7, 9, 9단계가 왔다. 어쨌든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어폭력에서 나오면 거의 3단계 이상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그 폭력, 그 언어폭력이 조금 수위가 낮다 그러면 3단계. 3단계는 보통, 조대공사. 그 다음에 4단계부터는 이제, 교육받고 사회봉사하고 뭐 이 정도인데요. 하여튼 사회봉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에 대부분 적혀진다라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말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됐나요? 네. 좋은 이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더 언어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언어폭력 실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보기가 힘든 이제 물리적 폭력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쪽은 이제 여기 방청객 분들도 실제로 보신 사례나 아니면 생각이 있으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혹시 이 중에서 물리적 폭력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 본 게 있다거나 그러신 분이 있나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다른 학교 친구한테 저희 고등학교 1학년이 3학년한테 맞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응? 그걸 못 밝혀. 죄송해요. 다시요. 뭐라고요? 제가 다른 학교 친구한테 저희 고등학교 1학년이 맞았다는, 선배들한테 맞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배가 같은 학교 선배입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 학교 안에서? 그것까지 안 물어봐가지고 네. 맞았다고만 들어가지고. 저도 이거는 저랑 같은 학년인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한테 먼저 대들었다 해서 3학년 학생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1학년에게 물리적 폭력 사태를 했던 적이 있다고 저는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선 방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건인 것 같긴 합니다. 우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사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보통 쌍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때린 건 난데 이제 네, 말씀하세요. 가해자는 전데 또 그 상대방한테 싸우면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게 저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보통 이제 물리적 폭력은 가해자, 피해자가 있죠. 그런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선빵 내린 애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맞고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쌍방 폭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경찰서에 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선빵인 애가 가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한 번 맞았잖아요. 그 주먹을 날렸잖아요. 그거는 방어입니다. 그냥 방어적 차원에서 주먹을 날리는 거니까 그건 방어적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 폭력에는 과잉방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다시 뭐라고요? 과잉방이요, 과잉방. 과잉방? 네. 과잉방어. 과잉방어요. 과잉방어라고 하면 가해자가 먼저 선빵을 때렸지만 피해자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팼다. 그래서 가해자를 반 죽여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요.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그렇게 결정이 나지만 그 뒤에 서로가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나는 거와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는요. 이원화시켜서 따로따로 하는 거거든요. 예. 됐습니까? 네. 됐나요? 이거는 그냥 패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체적인 폭력이 아무래도 언어적인 폭력이나 사이버적인 폭력 여기서부터 이어져서 신체적인 폭력으로까지 가는 거니까 그 이제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고 이제 여기 언어적인 폭력 그 전 이 예방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걸 좀 통틀어서 이런 과정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예방을 위한 그런 대책들 조금 생각하신 것들이나 혹시 말씀하실 부분들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이제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이제 사실상은 좀 보기가 드무니까 사실 저도 보면은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고 사실 이제 해결책 같은 거를 얘기한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슬슬?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시발점은 저도 언어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도 가만히 있는데 때리진 않으니까 그 때리는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언어폭력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일단 물리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어폭력에서 못해도 언어폭력에서 끝나야 된다고 봐요. 물리적 폭력까지 가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에서 아니면 그 이하에서 폭력이 되지 않도록 끊도록 교육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교육을 해도 안 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폭력 그 언어 폭력을 끊도록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불성설이죠. 그냥 아예 그냥 폭력을 자제하는 폭력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제일 낫고 뭐 폭력을 하더라도 언어 폭력선에서 끊어라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실태보다는 이제 어떻게 방안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폭력들을 예방을 하거나 막으려면은 우선은 그런 폭력들이 알려져야 됩니다. 편집 좀 하기 처음부터 합시다. 네, 이런 폭력들을 예방을 하거나 막으려면은 우선 그 폭력들이 먼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보통 피해자 학생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은 더 심하게 괴롭히겠다 이런 협박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학생들은 말을 안 하고요. 가해자 학생들은 징계를 받기 싫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피해자와 가해자 빼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려면은 우선은 주위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보면은 바로바로 신고해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나 학생회 차원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네, 김민수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폭력 사건이 벌어져서 학생부로 오게 되면 우리가 아까 사안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징계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걱정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보복당하지 않을까. 무섭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얘가 신고한 학생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보복을 당했느냐?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폭력 담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한 보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가해 조치를 받고 그럼 그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참 조치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그래서 그나마 좀 못된 어른들과는 다르게 어떤 조치를 받으면 바로 싹 쭈그러듭니다. 실제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조치받았다라는 것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알 거예요. 뭐 때문에 조치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학폭으로 뭔가 조치를 받았구나라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평상시 태도가 한번 보세요. 그냥 살짝 보면은 다름없어 보이지만요. 간혹 수위가 살짝 낮아져 있습니다. 왜냐면 조치 한번 받잖아요. 걔는 가는 거예요. 그냥 학생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흔들흔들해집니다. 그건 두렵거든, 자기도. 그래서 우리 민수 학생이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방안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구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손들어서 발언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일어나세요. 저도 그 선배님이 한 의견과 선생님이 한 의견에 동의하고 좀 더 덧붙이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이게 학교 폭력,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이게 학교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몇 건 정도는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이게 또 추후에 신고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어난 다음 선생님께 알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의견에서 저희 학교는 위클래스 상담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1학년까지는 이 학교에 위클래스 존재를 몰랐고요. 네. 근데 위클래스가 피해자 학생분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알려질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찾기가 힘들다는 게 참 슬픕니다. 뭐라 해야 되지?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좀
폭력이 그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선빵을 날리면 바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어떤가 생각해봤습니다.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학생회가 옆에 있지 않는 한 바로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해서 때리면은 내가 징계를 받는데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는 행위는 법이 있다고 해서도 지켜지진 않아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까먹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학생회가 바로 옆에서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직발적인 대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사건, 우발적인 폭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학생회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내가 그걸 때리고서 때리고 이제 나도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발적인 시도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고 저 한마디로 저번에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게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신고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좀 신고하는데 거리낌이 없는가,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게 하려면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학교에서 어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징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다. 물론 완벽하게 뭐 어떤 누구가 뭐 누구를 폭행했다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름 뭐 가운데를 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익명 형식으로 어떤 누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뭐 폭행 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정도만 알려줘도 좀 이제 우리 학교가 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유준호 학생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그거는요, 4년 전까지는 학교 정문 들어오면 게시판 있죠? 거기에 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학생의 이름을 사절지로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공개했습니다. 방문 붙이듯이. 그런데 그게 인권에 문제가 생겨서 3년 전부터는 그걸 아예 떼버렸어요. 그러면 뭐 이름 석자 다 말고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일 처음부터 우리는 가운데 자를 동그라미 표시해서 방문을 붙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걸지 마라. 이게 교육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호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걸어두면은요, 전시 효과라는 게 있어서 효과는 있어요, 사실. 쟤 걸려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은근히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 인권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좁혀보자면, 저희는 이제 학생회잖아요. 학생회가 이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은 아무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을 받으면 당한 가해자는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바로 가까이 있는 친구도 그걸 말해도 얘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회 친구들한테 이걸 말해서 우리 학생회 한 명 한 명이 다 이거를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잘 전달해드려서 우리가 직접 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어떤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생의 임원들이나 부원들한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면 피해받은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런 고자질증이라는 방안도 들을 수 있는데, 친구한테 말한 다음에 학생한테 학생회는 그 상황을 선생님들한테도 전달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학생부 교사로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선 대표적인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 방안으로서 학교 폭력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그럼 그 공개적인 환경이라는 건 뭐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징검다리가 돼서 학생부 선생님이나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학교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뭐뭐 있는지 혹시 학생들은 아세요? 직접 학생부나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1층 교장실 앞에 학교폭력함. 지금 여기 김민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클래스도 있고요. 저희 학교에 말씀하신가요? 네, 우리 학교. 그러면 네, 위클래스가 우선 있겠네요. 그리고 학교 담당 경찰관 분도 계시니까 그분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도.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생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게 다예요. 몇 가지였어요. 첫 번째, 직접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학교폭력 예방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소리함인가요? 하여튼 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클래스 있고요. 그 다음에 SPO라고요. 학교 경찰관이 있거든요. 아마 다 전화번호 다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뭐 있었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 얘기할. 직접 임재성 위클 위클. 또 뭐 있었지?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나왔네요. 네 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고 방향이라는 거는 가급화하는 게.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뭐 학생들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선생님께서 오셔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중학교, 저 북중학교 나왔는데요. 저희 중학교에서는 그 복도 곳곳마다 자그맣게 우정벨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정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누르면 학생부 교무실이나 아마 담당 선생님한테 신호가 가서 빠르게 선생님이 오셔서 상황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것이 도입된다면 또 아마 학교 폭력 예방 혹은 또 후에 처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효과는 있었어요? 효과는 정확히 뭐 수치적으로 하는 건 없었지만, 잘 모르지만 학생이라서 학교 폭력 같은 목격을 했을 때 그 벨을 누르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오셔서 정리하는 거는 좀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해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많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해도 지금 있는
지금 충분히 4가지나 있는데도 그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방법이 생기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은.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단 소리함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 교장실에 그 근처에만 있고 또 학생들이 있는지 자체도 그렇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치도 많이 하던가 아니면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4가지 방안 있지 않습니까? 4가지 방안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상적이고 괜찮은 방안은 저는 소리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이제 뭐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제 뭐 위클래스에 간다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충분히 이제 누가 뭐 제보했다는 것들이 충분히 이게 알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 소리함이라는 이런 거는 사실 교장실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외진 곳에 있고 좀 찾아가기 어렵다고 보시는데 오히려 차라리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확실하게 누가 어디에서 이런 거 하는지도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고 사실 제일 잘 갖춰진다는 가정하에서 소리함은 괜찮은 방향을 생각하는데 문제라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 2학년 올라오고 나서 한 8월에 1학기도 아니고 2학기 때인가 그때쯤에 이제 이 소리함의 존재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은 더욱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리함이 외진 곳에 있다고 애들이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아예 모든 곳에 나서 어딜 가든 신고할 수 있으면 그 애들이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친구들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위클래스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그 누구도 모르게 위클래스 선생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친구들이 잘 모릅니다. 아마 저희 학교에서 진짜로 셀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선생님도 저희는 이제 위클래스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 학생들 말고 모를 거라고 근데 진짜 장담해도 좋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들이 숨어서 신고를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확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교 학생 지금 현재 53대 학생회에서 가장 이제 다른 학교라든지 이제 다른 역대 학생회들과 비교해서 저는 차별점이 안 되나. 차별점이 안 되나. 그게 이제 유튜브인데 보면은 학교에서 충분히 이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건 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거 뭐 보시면은 이제만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때 학생회에서 영상 같은 거를 충분히 끌어서 올릴 수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교육 같은 거 할 때 뭐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그런 걸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회에서 좀 찍어가지고 알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신방중학교예요. 신방중이 재작년에 학교폭력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나 제가 다 아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 친구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 친구가 다 써봤어요, 방법을. 근데 마지막으로 쓴 게 제가 아까 말한 담당 경찰관 분을 이제 다 부른 거였는데 이제 그분을 부르고 사건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직접 봤으니까 다른 방법보다도 이제 담당 경찰관 분의 이제 전화번호가 공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뭐 학교 홈페이지에 뭐 자세히는 안 봐서 모르지만 딱 들어가자마자 알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너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는 그 저희 학교 담당 경찰관님이 직접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아직도 초등학교 때 그 담당 경찰관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당 경찰관님이 와서 한번 그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방금 그 저 말한 그 경찰관 그 학교 경찰관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할게요. 여러분들 4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리고 그 소리양을 여기 부착해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거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그거 말고도 위클래스의 그 단톡방은 아니고 그 카카오톡 메신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익명으로 이제 비밀스럽게 사실 그게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다면 요즘은 사이버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시대에 굳이 이렇게 쪽지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딱딱 하면 가장 간편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결국 홍보죠. 홍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SPO 얘기도 하셨는데 현재 SPO 우리 학교 SPO 담당 경찰관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이미 여러분들은요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갖고 있는데 버리죠. 쉽게 말해서 유인물을 엄청 나눠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나눠주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죠. 가정통신문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지요. 솔직하게 없잖아요. 예. 학생부에서는 가정통신문을요 엄청나게 던져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정통신문으로 돌리는 겁니다. 거기에 항상 넣어요. 항상 넣어요. 학생부 전화번호, 담당 전화번호, SPO 전화번호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안 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굳이 SPO에 나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그러면요 간단한 거 있어요. 112 전화하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바로 아청기가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경찰관이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강연도 해주고 그러면은 좋은 학교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관은요 신념이 있으신 겁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 담당 경찰관이 우리 학교만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남구에 있는 그분이 아마 8개 학교를 혼자 담당하세요. 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와서 전담기구에 참여하셔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만 하시느냐? 아니요. 경찰관이니까 순찰도 누르셔야 되고 범죄자도 있으면 수사도 하셔야 되고 일이 많으세요. 우리도 학생부 측면에서 요청도 했거든요. 그런데 스케줄이 안 돼요. 예,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참 인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도 많이 쉽게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요청하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반항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흥미롭게 본 거는 일단 그 벨, 학교폭력 벨이랑 이제 좀 저희를 통해서 신고를 하자. 그리고 아니면 지금 있는 신고 방법들을 뭐 학교 SNS나 뭐 이런 외부 플랫폼을 통해서 또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이제 학생의 임원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해야죠. 지금 들어. 그럼 오늘 이만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